그건 내가 먼저 볼게요. 나부터 저기 박간이라는데. 무슨 소리야? 실물 경제는 주부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야, 나도 축소해 좀 하자. 나도 돈 벌 거라고요. 좋아, 그럼? 가위바위보! 경제가 한눈에 한국 경제. Get a success. 자기는 한경작품으로 봐. 새로운 뮤지컬, 새로운 코미디, 더욱더 새로워진 넌센스 중의 넌센스.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 잼버리. 화끈한 수녀, 잘 노는 수녀들이 또다시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바닐라와 결혼해준다면 강북 강남 어디든지 아주 기발한 행진. 눈물 날 때까지 웃겨드리겠습니다. 그때 축구팀 주장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 잼버리. 와우, 정말 많구만. 가구, 명품, 가정, 유리비까지 없는 게 없네. 와우 모드가 7월 1일부터 와우몰.co.kr로 바뀐다며. 안녕하십니까. 와우 모토투데이 김경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연입니다.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말이 다가왔네요. 네, 시세 많은 가을 때문인지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도 사뭇 달라진 느낌입니다. 네, 올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계획했던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 빨리 가기만을 고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모토투데이 힘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터투데이 뉴스 파노라마. 모터투데이 뉴스 파노라마의 김현우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최신의 차량들을 대거 선보일 계획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강화 파이버 세라믹으로 만든 최고 5억 5천만 원짜리 스포츠카 SLR을 비롯해 화물 운송용 비에노와 미니버스 비토를 선보입니다. BMW는 인텔리전트 4바퀴 굴림차와 6 시리즈를, 아우디는 7개의 신차종을, 볼보는 P11을, 폴크스바겐은 5세대 골프를 데뷔시킵니다. 한편 국내 자동차 업계는 현대와 투스카니 오픈카와 뉴 엘란트라를, 기아자동차와 KCV3, GM 대우가 라세티와 레조동을 전시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추석을 맞아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한가위 고향 방문 무료 렌탈 시승회를 실시합니다. 시승 차량은 스타렉스 500대, 트라자 XG 200대 등 모두 1000대입니다. 시승 희망자는 전국 지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가능하고 고객이 행사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차값의 5%를 할인해 줍니다. 부산이 자동차 중심지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구 대우자동차인 대우버스 본사가 부산 점포동으로 이전함으로써 르노 삼성차와 함께 2개 자동차 회사의 본사가 부산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또한 부산과학 지방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 산업전용단지가 조성되어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49개 업체의 입주가 확정되어 이달까지 위치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협동화 단지가 조성되면 원가 절감은 물론 기술 교류 확대 등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의 SM 후속 모델로 일본 닛산 자동차의 중대형 세단인 티아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2005년경에 출시될 이 차는 배기량 2300에서 3500cc급으로 SM5의 후속 모델이나 SM7의 개발 모형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뉴스 단신입니다. BMW 코리아는 모터사이클 생산 80주년과 국내 판매 500대를 기념해 연말까지 BMW 모터사이클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항공권을 제공합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본사 직원들이 자가용차 이용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 앞 정체로 5km도 안 되는 거리가 1시간 가까이 걸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3위를 자랑하던 부산항이 지난 7월 들어 5위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의 잦은 운송 파업과 시설 노후, 중국 항만의 급성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중국 항만 처리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황금 노선인 일본과 중국 항공 노선의 여행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중동과 오세아니아, 유럽 노선은 7 내지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스의 영향 및 일본 경기 불황의 여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투데이 뉴스 파노라마였습니다. 네, 다음은 모터와 관련된 기술 제품들 그리고 화제의 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모터 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훈 전문 리포터. 이번 주에도 무척 바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엔진을 생각하는 기업 3N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매직 캡슐이라는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매직 캡슐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현대사회를 변화와 창조의 시대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 하지만 이러한 경쟁 구조 속에 지구는 자꾸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기반이 달려있는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 그러나 이러한 지구의 자연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연료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개발하신 3N 테크의 최인섭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매직 캡슐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종전 자동차의 연료 공급은 주행 패턴과 도로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연료 펌프에 강제 공급되는 과정에서 과량의 연료가 엔진으로 투입되어 연료의 낭비와 배출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매직 캡슐은 자동차에 공급되는 연료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엔진이 원하는 압력으로 전환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매직 캡슐의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제품 내부에 설치된 3단계 압력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 자동차 주행 속도와 도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연료 공급량을 다단계로 자동 조절함으로써 항시 적절량의 연료만을 공급하는 유일한 연소 전 처리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연료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개발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가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유독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이러한 배기가스 발생 원인 상당 부분은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량 과잉 공급 현상에 의한 것임을 오랜 연구 끝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료 압력 자동 조절 기능으로 엔진이 필요로 하는 적정 연료량만을 항시 공급할 수 있는 역할, 즉 중간 교량 체계를 구축하는 매직 캡슐이 신개념 부품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매직 캡슐은 연료가 이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펌프의 압력과 주행 중의 하중 및 불규칙한 압력들을 다층으로 형성된 노즐에서 조절하여 연료를 밀입화시켜 엔진에 공급함으로써 연소 효율 및 매연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적용이 될 수 있는 차량과 차종은 어떻게 되나요? 휘발유, 디젤, LPG 등 연료의 성분과 관계없이 어떤 차종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직 캡슐의 개발로 특허 획득과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국내에서 3건의 발명 특허를 획득했을 뿐 아니라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과의 산학공동연구를 근거로 세계 87개국의 발명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공인기관인 한국기기유아시험연구원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제품에 대한 집중 실험을 한 결과 우수한 성적 발급과 함께 이에 따른 성능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매직 캡슐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페달의 무게와 매연 정도를 측정합니다. 다음 연료 필터와 엔진 인젝터 중간에 캡슐이 탈착되지 않도록 장착합니다. 21세기 산업의 중심에 생명공학과 환경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서도 생명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가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기 환경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매연 저감이나 연료 절감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연료 압력 자동 조절 장치는 그동안 선진국은 물론이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G7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막대한 국고를 낭비했던 후처리 방식, 즉 남거나 미연소된 연료를 처리하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상반된 처리 방식으로 선처리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특허 기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시 적정량의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연료 절감은 물론 매연 저감과 출력 유지를 돕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하는 이 신개념이야말로 가히 세계 최초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경 리포터 이번 주에는 환경 지킴이 같은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보기만 해도 즐겁고 신나는 와우 모터 동호회입니다. 이태윤 씨, 안녕하세요. 네, 이태윤 씨 이번 주는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들 요즘 스케이트보드 같기는 한데 윙 소리가 나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보드를 보셨을 텐데요. 요즘 젊은 층에서 인기가 급상승 중인 모터보드입니다. 네, 모터보드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위험하지는 않았나요? 네, 제대로 배우고 규정만 준수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종류에도 휠맨, 라이노, 파제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모터보드의 세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모터보드 동호회 TR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저는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젊음의 패기가 넘치는 모터 동호회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오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모터보드 동호회 이름이 TER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 TER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트라이 익스트림 레포츠라고 그 앞에 TER만 따서 TR이죠. 근데 이게 바로 휠맨이라는 건데 작은 오토바이 같이 생겼거든요. 예.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데 이 휠맨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작동법이라든가. 이 휠맨은 바퀴가 앞뒤로 있고요. 예. 그리고 가운데 엔진이 있어서 엔진이 가운데. 예, 엔진이 가운데 있고 보시면은 이쪽에 벨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퀴를 물레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물려서 바퀴를 돌리거든요. 이 동호회 분들처럼 타려면은 어느 정도 타야지 이렇게 탈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한 달이요? 정도? 예, 그 정도만 타시면은 간단한 주행이나 그런 주행만? 거. 예. 경기 같은 거 보여주려면은. 아, 그런 좀 연습을 좀 많이 연습 하셔야죠. 많이 해서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멋진 모기 한번 보여주세요. 예. 휠맨은 호주의 그랜드 타일러라는 사람이 발명했는데요. 무게는 21.5kg, 길이는 1m 정도의 이 앙증맞은 휠맨의 속도는 평균 15에서 20km, 내리막길에서는 45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탔을 때의 스피드감은 그 어떤 레포츠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모터스포츠의 지존이라고 하네요. 제가 직접 한번 타보고 싶거든요. 예. 지금부터 제가 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예. 작동법하고 예. 이거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예. 이제 손잡이를 잡으시고 이게 악셀을 당기시면 나가는 거거든요. 클럽을 잡고 악셀, 이게 악셀이라고요? 예, 악셀을 당기면은 이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고 이제 바퀴 사이에 예. 발을 끼우시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놓고. 발 놓고. 근데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일반 스쿠터 같이 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오토바이랑 원리는? 예. 이제 앞발을 이렇게 치고 쉽게 쓰네요? 이렇게 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뒷발을 그러니까 왼발은 가만히 있고 뒷발을 들면서 왼발을 두고? 출발하는 거예요. 예. 뒷발을, 오른발을 들면서 출발을 예. 해라? 뒷발을 들면서 예. 악셀을 당기면은 일자로 그럼- 출발하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시동을 걸고 직접 한번 타볼까요? 예. 나도 할 수 있다고요. 이름에도 맞는 스포츠먼이라니까요. 두고 보시라고요. 멋지게 힐맨을 타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요. 혼자 타볼까요, 이제? 예. 나 넘어져도 몰라, 나 넘어져도. 왜 이럴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너무 열심히 타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잘 눈에 띄더라고요. 너무 잘생겨서 눈에 띄었어요. 근데 얼마나 타셨어요, 타신 지는? 3달 됐어요. 그럼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얼마 되진 않으신 거네요? 네. 늦게 나고. 어떻게 하시다가 이 힐맨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셨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이 힐맨에 대해서. 좀 다른 레포츠보다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스릴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스릴감. 예. 스릴감이요? 어떤 스릴감? 제가 볼 때는 그 스릴감? 묘기 부리는 것도 그렇고요. 아. 뭐 주행할 때도 그렇고 다른 거보다 좀 특이하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힐맨에도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요. 앞바퀴를 축으로 해서 뒷바퀴를 180도 회전시키는 퀵턴, 또 앞바퀴를 들고 달리는 윌리,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아슬아슬 가슴 졸이는 기술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묘기대 행진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보다 더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레포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분들은 길거리보다는 공원이나 공터 같은 곳에서 주로 타신다고 하시는데요. 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안겨주는 휠맨, 정말 끝내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힐맨을 타보니까요. 왜 젊은 층들이 그렇게 인기가 폭발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모토동호회 TR에서는요, 힐맨 말고도 라이노, 파제로, 또 미니 스쿠터 등을 많이 타신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모토 레포츠를 사랑하는 모임답지 않습니까? 이 혼자 타셔도 즐겁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즐거운 힐맨,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죠. 네, 영상을 보니까 젊은 분들이 주도할 만큼 정열적인 면들이 참 독특하네요. 네, 모토보드의 최대 장점은 멀리 가지 않고도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개성에 맞게 기술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태원부터 이 동호회는 주로 어떻게 모임을 갖고 있나요? 네, 인터넷의 보급으로 동호회 모임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동호회원분들과 서로 연락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정말 젊은이들의 열정과 싱그러움이 가득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통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출동 김경배의 취재 현장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만약 그 어느 날 느닷없이 속도 그 위반 사진과 과태료가 날아든다면은 기분 좋을 운전자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 나름대로는 이런 그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묘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자동차 용품을 제조하는 업자들은 나름대로 이런 상수를 악용하는 사례가 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고정식 카메라 밑에 발신장치를 숨겨서 그 소비자들, 즉 그 운전자들을 속이는 이런 행태까지 있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말입니다. 그 이동식 카메라의 그 위치를 사전에 알려주는 이런 장치와 또 카메라에 찍혔을 때 일정 부분을 훼손시킴으로써 경찰에서 그 번호를 제대로 숫자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제품들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각종 도로 정보에서부터 경찰이 통상 500m 전방 지점에 단속 중이라고 설치한 예고 표말까지도 운전자에게 신호로 다시 주지시키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는 장치들마저도 간혹 불법 부착물로 오인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요. 네, 지적한 부분에 그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 문제는 우리 자동차와 교통문화는 한층 발전된 반면에 관련 법과 문구들은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형식 승인 제도를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도 지금 준비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불법 부착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분명하게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 단속 현장을 미리 알려주고 촬영된 카메라에 영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직접 달고 질주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은 급제동행 시 어떤 또 다른 사고의 위험성 없는지, 그리고 이런 부착물 장착했을 때 법에는 어떤 절차를 받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카메라의 과속 단속을 막아준다는 제품들,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센서들을 번호판 주변에 장착하면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로부터 쏘아지는 광선을 최대 500m 전에 미리 감지함으로써 운전자가 단속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조 번호판처럼 생긴 또 다른 이 제품은 윗부분에 부착된 작은 LED 발광 램프들이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번호 일부분을 훼손시켜주기 때문에 이동식은 물론이고 고정식 카메라의 단속까지도 피할 수 있다고 제조업자는 주장합니다. 이것만 붙이면 단속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이런 광고 때문인지 현재 이동식 카메라 감지 장치 제조업체 6개사 가운데는 월 7천여 개의 판매를 자랑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을 뿐 아니라 번호 촬영을 방해한다는 불법 LED 발광 제품 제조업체 상계사 중에는 주문 신청 후 2주 뒤에나 소비자가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인터넷 통신 판매만을 고집할 정도로 풍기 형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판매하는 LED 보조 번호판의 경우는 카메라로부터 쏘아진 광선을 수신하는 감지기 원리와 전혀 다른 촬영 방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훼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의 1에 정의된 교통 단속용 장비 기능을 방해하는 불법 부착 장치로서 경찰의 업무 수행 방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부착물 장치라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 부착물로 처리됨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재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자 주장처럼 등록 지역과 차종을 표시한 부분, 즉 상단부 번호만 훼손시킨다면 단속 번호를 차종별로 추적할 경우 위반차를 쉽게 색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효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제품들이 과연 성능은 있는지 그리고 위험성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교통경찰과 함께 4차로 도로상에서 이틀간 주야 실차 시험 주행을 해봤습니다. 시험 속도는 도로 여건에 따른 과속 상황을 고려 60, 80, 100, 120, 140km로 정했고 방법은 운전자가 단속 장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와 지점 그리고 감지기 작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리와 지점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이 방법은 입체 촬영 기법을 통해 감지 신호가 운전자의 목축보다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과 거리인가를 한눈에 정확히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시속 60km에서 140km 사이 5단계 정속 주행 시험에서 대부분 운전자가 먼저 노출된 단속 장면을 확인한 다음에 감지기들이 작동했을 뿐 아니라 3센서 타입을 제외한 6종류의 센서들은 촬영 직전 신호를 울리는 문제로 오히려 단속을 피하기보다는 급제동에 의한 제2의 사고 유발 소지만 크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시속 120km와 140km의 고속 주행에서 삑 소리와 함께 급제동을 하자 시험차는 심한 요동과 함께 타이어에서 신연기를 내뿜었지만 3센서 타입의 경우도 촬영된 속도를 12km 정도 낮추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옆에 램프를 부착시킨 보조 번호판처럼 생긴 이 감지 센서는 작은 전구로 위장돼 커버 속에 숨겨져 있지만 성능은 나머지 감지기와 마찬가지로 4에서 8km 정도의 감속 효과를 주는 데 그쳐 예고 효과보다는 사고 위험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단속이 된 겁니까? 네, 121km 단속됐습니다. 아니 이 차는 지금 센서를 달았는데 어떻게 단속이 됐죠? 네, 센서가 장착되었다 하더라도 적발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센서가 운전자에게 알려주었을 당시에 그 운전자가 급제동을 한다고 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 번호판에 LED 발광체를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촬영 일부를 훼손시키는 불법 제품 또한 제조업자 주장과는 달리 과속차 번호가 그대로 촬영됐습니다. 네, 카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지금 폭넓게 상용되고 있는 GPS 도로정보 안내 제공 장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그야말로 사고 발생을 부추기는 급제동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착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들이 왜 이런 제품을 선호하는 건가요?
네, 그 이유 중에는 지금까지 이런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불법 부착물에 대한 성능 확인은 물론이고 방송에 전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당 약 7,000개 정도가 팔리는 점을 미뤄볼 때 경찰은 예측만 할 뿐 정확한 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물건이 팔릴 경우 성능이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를 늘게 하고 성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카메라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굳고만 낭비하는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동식 단속이라는 것이 예고 표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는 불만의 요지가 크고요. 또 이 때문에 세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건립하는 만큼 표지판을 제대로 구축한 반면에 이동식의 경우는 어차피 숨어서 촬영하는 분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입간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카메라를 마련하고 또 이동식 카메라를 준비하는 것은 단속 목적보다는 이를 통해서 안전운전을 유도한다고 공언한 만큼 더 이상 그 숨어서 촬영하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 역시 이런 그 불법 부착물에 의존하는 운전보다는 내가 잘못했을 경우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 그리고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과속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느새 벌써 여러분께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네, 여름 휴가 기분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추석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추석이 되면은 송편도 빚고 차례상도 차리다 보면은 우리 주부님들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을 텐데요. 8월의 마지막 주말, 오늘만큼이라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 프로그램에 의견이나 제보를 하신 분은 추첨을 통해 엔진 에너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3N테크에서 매직 캡슐을, 바이오닉스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